해군의 병대 사관 후보생 65차 동기와 가족 친지 38인의 울릉도 독도 투어.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17일 밤늦게 포항 영일만 신항을 출발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둘러보고 20일 밤 9시 넘어 포항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초 2박 3일을 예정하였는데 기상 악화로 하루 늦은 20일, 울릉도 사동항을 출항하여 3박 4일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일행은 제작자 커플을 제외하고 독도 동도에 상륙해 그간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벅찬 감회 때문일까요? 저마다의 포즈로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독도 저반은 한겨울을 피해 연간 150일 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일행도 당초 19일 예정한 상륙을 하루 앞당겨 독도 땅에 발을 내디딜 수 있었습니다. 38인은 서울, 대구, 광양 등 지에서 출발해 포항에서 합류하였습니다. 서울역과 수서역에서는 30명 넘는 이들이 오후 4시경 고속열차로 함께 나섰습니다. 소개하는 영상은 제작자가 동승한 서울역발 KTX 내 16인의 모습입니다. 일행은 탑승 후 2시간 반이 지나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언제 다시 이 같은 모습을 지켜볼 수 있을까요? 오래 기억될 정겨운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울러 참가자의 근영을 담아낼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독도를 다녀온 후 18일 오후 4시경 들른 울릉천국입니다. 당초 일정에 없었다는데 제작자에게는 울릉도 투어에서 가장 인상 깊은 곳으로 기억될 듯 합니다. 2018년 개관한 아트센터는 울릉도가 좋아 오랜 해외 생활 후 이곳에 터를 잡았다는 가수 이장희가 2016년 제공한 부지에 경상북도와 울릉군의 지원으로 세워진 공공시설입니다. 국면 소재의 이곳에서는 우리 세대에게 친숙한 7080 가요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세시봉 멤버들의 기념사진과 영상, 석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찍 가수 생활을 접어 세시봉 멤버로 거론되지 않기도 하는 김민기의 석비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 김민기도 있다. 김민기? 김민기. 앞에 영상에서 근영을 소개한 이들도 있지만 추가로 동기와 가족 친지의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근접 사진으로 담지 못한 일부 참가자는 그룹이나 단체 사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참가자 38인 외 포항까지만 동행한 이강태 동기 내외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38인은 동기 커플 28인과 동기 단독 8인, 친지 2인의 구성입니다. 제작자는 커플로 참가하였는데 영혼이 와병 중인 나초이를 혼자 둘 수 없어 부득이 동행하였습니다. 포항역에서 근영이 잡힌 동기 13의 이름을 모두 기억하시겠습니까? 상열, 용태, 화일, 종현, 병은, 영근, 덕우, 규남, 상진, 인석, 경남, 성일, 영렬의 순입니다. 성까지 붙인 풀네임이 알쏭달쏭하다고요? 기억을 되살려 머릿속에서 찬찬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어서 근영이 소개된 5중대의 경우 영근, 경남, 강태, 용태, 상열, 준태 영부인의 순입니다. 넷은 좌로부터 준호, 춘길, 독하, 화일의 순입니다. 가게 앞에서 대구 사는 장환과 광양 사는 준태, 동기 내외가 얘기를 나눕니다. 설마 두 지역의 갈등 해소와 교류 증진 얘기는 아니겠지요. 밤 11시 넘은 출항이라 9시경까지 식사를 즐겼습니다. 참가자들은 준태 회장이 한턱낸 요리를 들고 버스에서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곧 마주할 야간 크루징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조명이 약한 버스 내 모습에선 늘 그렇듯 옛 시절의 우리네 모습이 오버랩되어 스쳐가는 듯 합니다. 아쉽게도 이강태 동기는 개인적 사정으로 저녁 식사 후 투어를 조기 마감했습니다.
영일만 선착장에서 밤 늦은 시각 출항하는 크루즈선 뉴시다우퍼로를 타기 위해 참가자 일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순인데 차가운 저녁 날씨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서인지 각자 편안한 자세로 친지들과 대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영상에 잡힌 5중대분들이 누구신지 아시겠습니까? 경남, 준태, 석진, 의석, 홍규, 용태, 영근, 상열의 영부인과 나초일입니다. 밤 11시 반 영일만을 나온 울릉도행 크루즈선에서 포항 일원을 보니 불빛이 환호하듯 강한 톤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저 불빛 중에는 포스코에서 바라는 빛도 있겠지요. 해수에 반사된 불빛이 흐늘거리며 환상적인 빛의 물결을 보여줍니다. 뉴시다우퍼로는 2017년 중국에서 건조한 9층 여객선으로 울릉크루즈가 현 노선에 투입한 것은 2021년 9월입니다. 우리 투어팀은 6층과 7층의 3등급 6인실을 이용했는데 창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객실이었습니다. 3등급이지만 과거 여객선의 3등 객실이나 선실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시설이 양호하였습니다. 18일 오전 7시 넘어 울릉도 사동항에 접안합니다. 사동항은 울릉도 동남쪽에 위치하는 저동항, 도동항보다 늦게 개발된 신항으로 울릉도 정남쪽에 있습니다. 사동항 인근에 울릉공항이 건설되고 있는데 공사 지연으로 2028년 개항 예정입니다. 이른 오전 시각의 선착장엔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습니다. 70을 넘겼거나 70 가까운 나이의 낯설은 2층 6인 침대에서 그것도 항해 중의 취침이라 잠이 편치 않았을 터인데 일행은 정해진 여정을 위해 채비를 차려 하선했습니다. 여기서 버스 타고 도동항으로 이동하여 아침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독도행 퇴속선으로 왕복 4시간여의 투어에 나섭니다. 당초 내일 19일 예정한 독도 방문을 기상사정을 고려하여 하루 앞당겼습니다. 19일 예정했던 포항행 출항도 하루 늦은 20일로 미뤄졌습니다. 일행은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가이드를 겸한 기사로부터 18일부터 20일까지 울릉도에 관한 상세한 해설을 들으며 안전하게 여행 일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독도에 상륙하는 뿌듯함 외에 자연 현상인 멋진 무지개와 빛내림을 직관하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틀간 묵은 숙소는 울릉도 남쪽을 조망할 수 있는 해발 340m에 자리한 라페루즈 리조트입니다. 울릉도 지형 특성상 순환도로 등 지상보다 조금 떨어진 해상에서 그 모습이 확실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울릉도의 첫째 날인 18일 오후부터 바람이 거세지고 구름이 잔뜩 끼는 등 기상이 빠르게 악화하여 예정했던 나리분지 관광도 미루고 저녁 식사 후 숙소로 들어왔습니다. 전날 밤 크루즈선에서의 편하지 못한 수면과 오전의 독도 투어, 오후의 울릉도 관광 등으로 몸이 노곤하여 다수가 일찍 잠자리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외딴 섬 울릉도의 고지에 자리한 숙소라서 그런지 이웃 숙소 등 리조트 시설의 불빛을 빼면 창밖 세계는 칠흑 같은 밤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이부자리를 깔고 잠자리에 들려 할 무렵 반복되는 천둥 번개와 창밖의 요란한 소리에 놀라 눈을 돌려 밖을 보니 지붕에서 굵은 물줄기가 한동안 흘러내려옵니다. 이날 내린 비가 적지 않았음은 다음날 이동 중 차창 밖으로 살짝 들여다본 시내 개천에 거세고 늘어난 물흐름을 보며 실감했습니다. 육지와 달리 울릉도는 건기가 없고 계절적 강수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데 이 말을 실감한 하루였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앞바다의 모습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 300km 너머에는 일본 시마네현 마스에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어민과 해적의 활동이 우리보다 활발했던 일본이니만큼 울릉도는 오래전부터 우리와 일본 간의 교류 장소이자 이런저런 갈등을 빚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백파가 아직 남아있지만 2만 톤급의 선박이라 출항에 큰 문제가 없었던 듯 합니다.
일행이 탄 배는 울릉도 남쪽 해안을 뒤로하고 포항으로 뱃머리를 향합니다. 이 정도 거리이면 성인봉이 보이지 않을까요? 애정보다 2시간 늦은 출항이지만 좋은 추억을 안고 울릉도를 벗어납니다. 바다에서 보니 울릉도가 3000m급 해산의 상층부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을 만큼 경사급한 산지가 두드러집니다. 울렁거리는 동해 바다 위 크루즈선 객실에서 연근 동기가 승선 후 얼마 되지 않은 낮 시간인데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울릉 바다가 연근 동기의 숙면을 재촉한 것일까요? 수준급의 3등 객실이 수직 상승한 우리나라의 위상을 시사하는 한 장면 같습니다. 취침 중인 연근 동기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이미지 영상일까요? 18일 오후 느지막이 들렀던 북면 소재 성불사에서의 한 장면입니다. 눈앞에 높이 솟은 송곳봉이 장엄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해발 430m 안봉의 위용에 잠시 숨이 멎는 듯 합니다. 이 봉우리는 영추산이라고 불립니다. 추산용천수를 이용한 수력발전소가 있는 이곳에 2002년 7월 이곳 출신의 해주 스님이 독도 수호의 염원을 담은 약 4열의 대부를 모시고 성불사를 창건하였다고 합니다. 천천히. 국내 종교인의 숫자가 빠르게 줄고 불교도 빨라. 예외가 아니라는데 새 사찰을 건립한 조계종과 해주 스님의 뜻이 가상하기까지 합니다. 울릉도에는 이곳 포함하여 5개 사찰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울릉도 최고 수준의 숙박업소인 힐링스테이 코스모스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울릉도 이틀째인 19일 저녁 라페루즈 식당 2층 회의실에서 동기들이 참가해 진행하는 작은 음악회를 가졌습니다. 2시간 넘는 모임의 시작은 싱어롱 타임으로 이 자리에서 모두가 부른 아침 이슬입니다. 노랫말과 곡을 쓴 김민기님은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를 기리는 곳과 설치물은 여러 곳에 있을 듯합니다. 이곳 울릉천국에도 세시봉 멤버 옆에 석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소유석 씨가 부른 홀로 왔다라고 있어요. 이거 원래 저희 국내에서는 안 하고 해외에서만 하는 노래인데 이 노래는 1세대 포크 가수 소유석이 불러 널리 알려진 후 조용필, 이승철, 소형, 송소희 등이 따라 부르며 독도 서사와 통일 염원을 담은 성스러운 대중가요의 반열에 오른 듯합니다. 나초일 내외는 18일 오전 저동항의 관해정과 어촌 계공판장 일대를 둘러보는 등 1882년의 울릉도 개척 이후 민족의 애환이 어린 저동항을 돌아보았습니다.
조선 조정은 15세기 초 태종 이후 주민을 육지로 옮기는 공도 정책을 추진해오다 1882년에야 주민 이주를 허용했습니다. 배경에는 왜구나 일본 어민, 상인과의 충돌로 인한 피해가 있는 듯 합니다. 관해정 안내판에는 개척 당시 이주의 능력을 인정받은 도수 배상삼이 일본인 벌목군과 상인을 배척하자 피해를 본 조선 상인들이 그를 살해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시대 울릉도에는 고종대 개척령 전후로 적지 않은 수의 일본 어민과 상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아이, 충성. 수고했어. 맛있는 거 먹었어? 필수. 울릉도 투어 중 제작자의 기억에 남는 식사는 둘 있는데 그중 하나가 따개비 칼국수입니다. 19일에 나리분지 관광 후 들른 도동항 맛집거리 박간회에서의 식사입니다. 다른 하나는 저동항 어촌계공판장 2층 횟집에서 먹은 오징어 물회와 통찜입니다. 동해에서 잘 잡히지 않아서인지 가격은 다소 셌습니다. 주인장이 통찜용이라며 꼼지락거리는 산 오징어를 일부러 보여주셨습니다. 나리분지 식당 산마을에서 접한 시껍데기 막걸리와 삼나무 회무침도 별미였습니다. 70 넘어 처음 가본 울릉도, 가수 이장희가 30년 만에 내놓은 신곡에서 천국이라고 부르며 사후 묻히고 싶다고 한 곳으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도와 평화롭고 넉넉한 청정섬마을로 기억되길 희망합니다. 이곳에서 65차 동기, 가족 친지들과 사흘간 좋은 추억을 쌓고 또 나초일에 쓰러져가는 영혼을 다잡고 체력까지 키워 돌아갑니다. 여행 후 기억에 남는 몇 장면을 돌아봅니다. 19일 이른 오전, 거센 비로 복내 폭포 탐방이 좌절된 후 나리분지로 이동하다 남서부 해안에서 마주친 쌍무지개가 첫 번째 아닐까요? 꽤 오랜 시간 우리 일행의 눈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다음은 20일 울릉도를 떠나는 날 오전 동이 트고 얼마 되지 않을 무렵 리조트 베란다 너머 바다 위 황금빛 빛내림입니다. 유튜브 등 웹에서도 찾아보기 쉽지 않은 멋진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는 저동항 어촌계공판장 2층 횟집에서 바라본 촛대바위와 공판장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지지부진해 가게를 엉거주춤 운영한다는 주인장의 푸념 뒤엔 오징어 등의 어획량이 신통치 않은 동에 사정이 있는 듯 합니다. 네 번째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가두봉의 옛 모습입니다. 2020년 11월에 착공 이후 가두봉은 4년이 지난 지금 절반 넘게 남아있는데 더 깎아낸다고 합니다. 울릉도에서 보낸 사흘간의 이동 궤적입니다. 18일 이른 오전, 아래쪽 사동항에 도착해 붉은 선에 따라 도동항에서 조식 후 위쪽 저동항에서 선라이즈호를 타고 독도에 다녀옵니다. 저동항 귀향 후 녹색선을 따라 도동항으로 내려와 점심을 들고 아래쪽 사동항을 거쳐 왼쪽 순환도로 울릉도 일주에 나섭니다. 울릉도의 중심 지역인 동남부를 벗어나 서부, 북부, 동부로 이동하면서 울릉천국, 성불사, 삼서남 등지를 둘러보았습니다. 도중 울릉도 토종산업지원차 마감보감의 울릉산림농산, 호박제리와 조청의 울릉산채영농조합법인도 찾았습니다. 18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하여 나리분지 탐방을 취소하고 도동항 맛집거리의 바다횟집에서 저녁 식사 후 라페로즈 리조트에 들러 여장을 풀었습니다. 19일에는 오전 일찍 리조트를 나와 복내 폭포 탐방에 나섰는데 때마침에 거센 비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발길을 돌려 나리분지 탐방에 나섰습니다. 어제처럼 시계 방향으로 순환도를 따라 이동하는데 오전 9시 30분경 일행 앞에 멋진 무지개가 펼쳐졌습니다. 남서해안으로 추정됩니다.
어제 기상 악화로 찾지 못했던 나리 분지에서는 시껍데기 막걸리와 삼나무 회무침 등을 맛보고 이후 동쪽 순환도를 따라 내려와 점심으로 도동항 박간회에서 따개비 칼국수를 먹었습니다. 이후 자유시간에는 일부가 도동항의 독도박물관 등을 관람하고 다수는 리조트에 돌아가 휴식을 취했습니다.